네, 금요일 오전 한 주간의 여론조사 추이 또 방금 나온 한국갤럽조사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개요부터 한번 듣고 시작해볼까요? 예, 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입니다. 제 620호 4월 3주 조사 보고 계십니다. 4월 15일부터 17일 3일간 조사를 했고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입니다. 네. 1000명 조사를 했기 때문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갤럽은 자체 조사입니다. 의뢰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가볍게 잠깐 좀 보고 가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당 지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정당 지도 국민의힘이 4%포인트 반등을 했는데 오차범위 이내죠. 그래서 30에서 34가 됐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41에서 42가 됐습니다. 1%포인트가 거의 이제 같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뭐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뭐 많이 이제 빠졌던 예. 그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좀 올라왔고 민주당도 조금 이제 올라갔는데 어떻습니까? 뭐 큰 의미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아니면은 글쎄요.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하나는 그 지금 여기를 자르셔야 되는데 4월 달을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크게 보시면 이제 작년 12월이 있고요. 이때는 거의 뭐 더블 스코어가 되는 정도로 민주당이 우세한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부터 2월, 3월은 5점 이내에서 대등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지금 3월 말서부터 4월이 심상치 않죠. 더불어민주당은 41%, 2%로 이제 꾸준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정세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34라고 됐지만 지금 42대 34가 될 것 같으면 이 격차는 8%포인트 격차입니다. 네. 8%포인트 격차는 오차 범위를 넘어서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지난주에 11%포인트 격차면 아주 큰 격차였는데요. 네. 그러면 일부를 회복했다. 4%포인트를 올라서서 일부 오차 범위 내에서 회복세를 보인다 하더라도요. 이게 지금은 민주당 42 우세한 전국에서 국민의힘이 뒤를 쫓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당 지지도 뭐 이렇게 보고 저희가 궁금한 것은 조기 대선 이번에 이제 대선 주자들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이거 좀 바로 보죠. 예. 자, 보시죠. 약간 깜짝 놀랄 깜짝 놀랐어요. 또 그런 상황인데요. 좀 자주 놀라시네. 예. 놀라고 있습니다. 네. 예. 먼저 이제 이름을 이재명, 홍준표, 아하. 홍한김 이렇게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여기까지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한동훈, 이준석까지가 진한 색입니다. 지금 여기 오세훈, 안철수, 이낙연, 유승민, 조국 이런 분들이 이름이 최근에 이제 있다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1%를 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재명,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한동훈, 이준석을 보면은요 이번 주에 네. 참 재미있어요. 이재명 38 나왔습니다. 38. 이거 처음 보는 숫자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최고치를 좀 찍었고요. 최고치.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찍고 있는 지난주에 이제 37이었는데요. 예. 이번 주에 38인데 자 여기 보시죠. 이 모든 인물들 중에서 지난 대선까지도 다 포함해서 가장 높았던 그 전의 기록은 윤석열 34입니다. 34. 이러고 당선됐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이재명 37, 38을 이렇게 찍고 있는 거는 상당히 그 높은 비율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거 38. 38. 이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거의 40에 가깝지 않습니까? 40에 가깝습니다. 국민분들 10분 중에 4분 가까이는 그러니까 다음 정치 지도자로서 누구 생각하세요라고 오픈 문항, 주관식, 그러니까 자유응답식으로 문의를 해봤을 때 이분들이 40% 무려 10분 중 4분 가까이가 이재명이라고 이름을 딱 호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이름을. 예. 10명 중에 딱 물어봤어요. 예. 주관식이니까. 그렇죠. 주관식. 예. 듣고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거 상당히 높은 비율이에요.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거는 지금 또 하나 대비 효과가 있습니다. 방금 전 예. 정당지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30에서 34로 4%포인트 5점이 이내지만 바닥을 찍고 반등했다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러면 인물은 이재명이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제 약간 높아지는 거는
이제 경선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네. 경선을 국민의힘은 1차 경선은 뭡니까? 8명에서 4명을 추리는 그 1차 경선은 바로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이 국민의힘이 경선 같은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구 평가 조사를 한다든지 적합도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잡히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그래서 덩달아 좀 높아지는 현상은 있어 왔습니다. 네. 그게 바로 총선은 2024년 작년 2월 달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렇게 돼서 2월 내내 2월 초에 그게 아마 2월 둘째 주가 설 연휴였는데 그 직전에 나타나서 3주 정도 지속됐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보시는 이 국민의힘의 4% 포인트 반등은 그 효과도 일부 있겠다 싶은데 인물은 이재명. 이렇게 저렇게 정당들이 이렇게 저렇게 되고 경선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인물은 이재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 본다면 그러면 이렇게 봐야죠. 국민의힘을 다소 지지하시는 분들조차도 네. 지금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구나. 아니면 선명성을 보고 있구나. 주목을 하고 있구나. 국힘 지지층마저 주목하고 있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죠. 지지층마저 보수 성향이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도 주목을 하고 있다. 예. 나머지 주자에서 7%로 지금 쭉 동률인데요. 네. 여기 오른쪽에 요 맨 7% 중에 가장 오른쪽에 제가 아까 이름을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네. 가장 오른쪽이 누구냐? 김문수 전 장관입니다. 새 7% 중에 가장 오른쪽은 김문수. 예. 많이 내려왔네요. 예. 바로 그거죠. 많이 내려왔. 그 말씀을 방금 탁 보고 다들 조금 더 제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7% 중에 777 777 777 세 명 중에 김문수. 네, 김문수는 여기 보시죠. 맨 위에 보면 12가. 고점이 12였습니다. 12가 있네요. 10쭉 찍다가 98 나왔다가 997 됐어요. 계속 떨어집니다. 자, 지금 1차 경선 들어갔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 근데 7. 나머지 7 두 개는 누구냐? 네. 맨 왼쪽이 홍준표. 예, 7 괜찮죠? 그러면 이 홍준표는 약간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쭉 최근에 그렇네요. 7이 없었어요. 대구시장 사퇴하고 나오면서 그렇죠. 주목을 받고 있다. 예, 7로. 7입니다. 가운데 7. 2였다가 갑자기 7 된 사람. 네. 한덕수입니다. 자, 3파전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오른쪽 6도 차이가 없죠.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4파전이다. 오른쪽 6은 누구냐? 한동훈이다. 요 4명이 지금 보수에서는 네. 상당히 주목받는 빅4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나 4명을 추릴 때 한덕수는 여기서는 빠지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주자가 아니니까. 네. 그렇게 되면 나머지 4번째 의자에는 누가 앉느냐라는 것들은 빅4.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주간식 즉 오픈문항에서는 나오지 나오지 않네요. 여기 2%는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네. 예. 요렇게 보시고 이거를 계층별로 살짝 한번 더 볼게요. 네. 자, 이재명,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한동훈, 이준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연령대입니다. 자, 여기 한번 왼쪽으로 한번 보시죠. 연령대가 18, 29세, 30대, 40대, 50대, 60, 7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이재명 라인이죠. 이재명 라인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 40대, 50대를 한번 보시죠. 40대에서는 57%, 50대에서는 50%니까 거의 절반이나 10분 중 6분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한참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가장이 되시는 그런 40대, 50대 남녀 분들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요건 한번 짚어놓고 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주자 중에 가운데 이렇게 요 분이 누구냐? 7% 얻은 한덕수입니다. 보수죠. 국민의힘은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고령층 위주로 그나마 10%대를 얻고 있죠. 네. 이걸 보실 수 있죠. 한덕수. 예. 그런데 바로 여기에 김문수 있습니다. 고령층에서 자, 한덕수, 김문수 네. 그리고 한동훈 세 명이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령층에서는 보수 쪽에서 예.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김문수 전 장관이 빠지면서 한덕수가 올라가는 것은
고령자 중에 보수 성향이신 분들,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요 중에서 분산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홍준표만 유일하게 20대, 30대에서 두 자릿수를 얻고 있다. 요 정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장성은 어떠느냐? 확장성을 한번 보시면, 자, 요새 뭐 언론 기사에 무당층은 뭡니까? 무당층 내에서는 되게 격돌하고 있다. 네. 즉 이재명 전 대표가 우세하지 않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무당층에서 8% 나온 건 이재명입니다. 예, 그거 하나 체크를 하시고요. 네. 나머지는 1, 2 막 이렇게 나오죠. 요거 체크하시고 그렇네요. 그리고 나서 중도에서 여기서 40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자, 요 맨 위에 있는 건 보수이신 분들이에요. 네. 보수이신 분들은 쫙 흩어져 있죠. 14. 이재명 대표 14%. 예, 홍준표 15. 김문수 한덕수 17. 김문수 14. 네. 예, 한동훈 11. 자, 이거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자,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74%. 네 분 중에 세 분이 이재명. 네.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신 거고요. 야, 여기서 핵심은 또 중도죠.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 무려 40%가 이재명을 호명했습니다. 중도 이 정도 층에서도? 되면 확장성으로는 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사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누누이 잘 보셨기 때문에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 믿고요. 네. 지금 보시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금 분산되고 있다. 그런데 진보는 굉장히 몰려 있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나서 중도는 이와 같이 이재명 전 대표로 모이고 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네.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쉬운 점. 예, 저 여기서 아쉬운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 이재명 대표 한 명 주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김동연 여기 있죠. 김동연. 예, 1%가 되고 있지 못하다.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요? 좀 경선 주자들이 여기에 깜찍한 이름으로 좀 올라오면 네. 더 흥행이 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좀 남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주자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 국민의힘에서 힘을 못 쓰고 이렇게 뒤로 빠졌는데 예전에 1, 2% 나오다가 지금 또 나오고 있지 않아요. 언급이 안 되네요. 안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마찬가지, 안철수 드랍을 마찬가지. 했고 안철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한 번도 여기 이름 올린 적이 없다는 건가요? 이게 이름이 아예 없네요. 없습니다. 기타 인물에 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김경수 주자 같은 경우에도 이름을 한번 올릴 법도 한데 없네요. 등장하고 있지 김경수 않아서 의원도. 저는 각 당이 다 흥행이 잘 돼야 될 텐데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는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흥행을 모두 다 네. 이름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렇게 높은 지지도니 혼자로서도 존재감이 이제 엄청 나죠. 네. 무게감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는 나올 수도 없어요. 나머지 다 합쳐봐야 뭐 이재명 대표랑 비슷하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그러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보시면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그런 근데 의미에서 이거 한덕수 이름을 그러니까 주관식이가 이건 한덕수라는 답변을 하신 분들이 7%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덕수의 상승세 이건 또 눈에 드러나는 거네. 그렇죠. 이쪽 진영에서는. 그렇죠. 네. 그걸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문수 전 장관의 그 고령자 위주의 구성에서 이 고령이신 분들이 한덕수로 좀 분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연령대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네. 김문수 전 장관은 굉장히 강하게 계엄을 찬성한다거나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고 네.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되게 모호합니다. 이 계엄을 찬성한 건지 반대한 건지 협력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지금 뭐 더 많이 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분산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국민의힘 내의 경선 과정에서 네. 친윤이냐 반윤이냐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는 프레임이 거치고 이거는 그냥 연령대 효과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이죠. 네, 연령대 김문수가 가지고 있던 그 표가 한덕수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뭐 홍준표 같은 경우는 젊은 층에 두드러지는 그러니까 이 보수 쪽 진영에서 보면 두드러지는 그런 표를 이제 보고 있어서 이것도 좀 특이한데 어떻습니까? 이 확장성 문제.
예, 예. 이재명 대표는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주자들 확장성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확장성에서는 요새 언론에서 이제 무당층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보도된 건 볼까요? 데일리한 무당층 심층 조사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예. 3자 대결 시 무당층에서 이재명 32.1, 뭐 나경원 21.8, 뭐 이준석 12.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주자들 다 예. 붙여놔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예. 한덕수 얘기하는데 한덕수가 또 잘 나왔고 예, 예. 이준석을 같이 넣어가지고 조사했던 예, 예. 한덕수에 있는 걸 보니까 이재명 32.9, 한덕수 30.4, 이준석 9.8.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무당층 638명 심층 맞습니다. 여론조사했다는 심층 건데. 여론조사. 그런데 이거를 심층 여론조사라고 하려면 조금 다른 것들도 많이 봐야 돼요. 여론조사 공정이 네.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서 이제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한번 보실게요. 예,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연구소 심의위원회 예, 홈페이지를 중앙선거연구소. 보면 되죠. 예,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이 조사는 15, 16 양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조사 샘플 사이즈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90% 신뢰 수준의 3.9% 포인트의 표본 오차 포인트 빠졌네요. 여기 뭐 이 정도인데요. 요런 조사 결과만으로는 얘기하기가 어렵고 네. 그러면은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638명 대상으로 무선 100% ARS로 한 것 같아요. 예. 여기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 뭐 3자 대결을 해보겠다. 요 조사는 참고로 네. 조원 CNI가 아. 스트레이트 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1,023명이니까 샘플 사이즈는 더 크죠.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요. 이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입니다. 방금 방금 보신 네. 그 조사도 사실은 이거는 무선 조사. 무선 여기 보시면은 ARS. 휴대전화 RDD 100% RDD 자동응답 100%. ARS입니다. 비슷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네. 그거를 참조하시면서 아하.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예. 과연 그러면 무당층에서 그렇게 많이 가고 있느냐? 자, 전체 베이스에서는 이재명 52.3, 한덕수 26.2, 그리고 이준석 5.4입니다. 그냥 소수점 비트를 떼놓고 보면 2배 차이 가까이 나요. 이재명과 한덕수의 격차는 이 조사는 이 조사에서요. 네. 이준석 5.4의 이름을 올렸으니 적지 않죠. 이준석이 이 정도 얻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확인하시면서 아까 이준석이 16.3 여기 이제 20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홍준표 아까 말씀하신 확장성 그거를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간다면 홍준표가 20대 30대에서 얻고 있는 그 지지세가 이준석을 넘기가 이게 괜찮느냐? 요거는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입니다. 항상 가상 대결을 붙이면은 이준석이 20, 30대에서는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한번 짚고요. 그다음에 무당층에서 한번 보실게요. 네. 자, 무당층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36.8 그다음에 이건 또 다르네요. 8.5 예. 그다음에 10.0입니다. 자, 전체 베이스에서 전체 베이스 52.3, 26.2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대 한덕수가. 그런데 무당층에서 36.8, 18.5 이렇게 나왔죠. 요 격차가 지금 얼마입니까? 네. 거의 이 정도면 한 20% 가까이는 되는 그렇죠. 거죠. 20%. 네, 18점 몇 나오죠? 네, 18.3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3. 18.3. 네. 18.3% 포인트 격차라고 한다면 무당층 지금 여기 보실게요. 무당층이 126명이죠. 네. 오차 범위가 계산이 됩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이건 오차 범위를 넘는 격차예요. 무당층 내에서도 오차 범위를 넘는 격차로 누가 이재명 대표가 우세한 네. 결과도 ARS에서 나온다. 그래서 일부 ARS에서 오차 범위 내에 격돌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언급해드린 공정조사. 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네. 이게 격돌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오차 범위까지 다 함께 보시면서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ARS 조사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같이 참조해서 보셔야지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무당층 내에서는 격돌하고 있다. 내지는 이재명 대표가 약세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른 해석인지는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보시죠. 무당층에서 8,000명 조사했군요. 8,000명 조사에서 무당층이 8,000명 조사예요? 638이니까 3.9% 포인트 오차 범위가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예. 있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당층만 보면 638명인가요? 예. 자, 안 보이는데 자, 몇 명입니까? 638명입니다. 638명. 예. 네. 그래서 3.9% 포인트니까 이건 오차 범위를 넘는 격차로 이것도 이재명이 앞서는 건데 이걸 왜
이게 격돌한다라고 했을까요? 이거 한번 올려보세요. 예, 예. 사람 이름을. 예.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김문수. 김문수가 뭐 잘 나온다 치고 이건 그러니까 라고 했을 한덕수랑 했을 때 뭐 오차 범위 내에 있다 뭐 예, 이런 예, 얘기 예. 같아요. 그런데 요거는 네. 이 이야기가 좀 어렵네요. 예. 이재명 대표가 예. 무당층 내에서도 오차 범위를 벗어난 김문수 우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후보에 김문수에 대해서는? 대해서요. 그러면 한덕수가 또 한덕수 있느냐? 후보 거 밑에 자, 있겠네요. 밑에 보시죠. 예. 네, 나경원도 있고 나경원 넘어가서 나경원은 넘어가고 안철수도 있고 안철수 넘어가고 예. 한덕수 여기 있습니다. 한덕수가 있네요. 예. 저 보겠습니다. 이게 원 여기서 오차범위 예. 이내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예, 오차범위 이내의 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숫자로만 따졌을 때 이재명 대표가 열세라고 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조금 이 경우에는 정말 예. 8천 명을 조사했는데 예. 그 중에 이렇게 적게 나온 무당층. 무당층을 가지고 요런 분석을 한다.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우세한 거는 여기에서도 보이고요. 네. 그대로 나타나고 요 경우에 오차범위 이내의 격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그런데 맞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굳이 따지자면 네. 미세하게 이재명 대표가 더 높다고 해야죠. 요 경우에도 어. 높다 낮다는 표현을 안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오차범위 이내에선 누가 우세한지 무당층 내에서는 누가 우세한지 알 수 없다. 이재명과 한덕수가 격돌했을 때에. 네. 그런데 이제 전체에서 이렇게 큰 격차를 보이는데 과연 이거를 무당층의 심층 분석이다라고 할 수 있는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갤럽 조사 우리가 수치를 받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공정 이 수치를 좀 보고 있는데 갤럽에서는 또 무당층 뭐 물론 이 삼자 대결 이런 건 가상으로 해놓지 않고 예. 그걸 한 거지만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좀 신뢰성이 무당층 있다? 내에서는 맞습니다. 오차범위 네. 내에서 다 이제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요 경우인데요. 예. 무당층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 82%가 이재명. 근데 국민의힘은 분산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무당층 내에서는 이재명 8%, 그다음에 나머지 1-2%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격차가 7% 포인트니까 네. 상당히 격차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180명입니다. 무당층이. 아하. 18% 정도인데요. 예. 그 중에 8%, 1% 이런 정도, 2%이 격차이니 이것도 오차범위 이내라고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네. 어떠한 조사에서도 무당층 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밀리고 있다라고 할 조사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무당층은 아직 미결정자가 이렇게 많다. 79%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무당층 내에서 내에서는 무당층 내에서는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그렇죠. 그걸 1,000명으로 봤을 때 180명 중에 네. 80% 정도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 중에 이미 결정한 사람들 사람 중에서 그분들은 숫자로만 카운트하면 이재명이 더 많다. 네. 적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뭐 저걸 주고 선택지를 주고 얘기하는 것과 그렇죠. 이거는 주관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관식으로 대답을 할 때 나는 무당층에서 결정 안 했습니다라는 것들 비교를 해보고 데이터를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무당층에서 뭐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근데 무당층에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전 이것도 좀 무당층은 네?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관심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투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무관심자가 꽤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당의 소속감을 느끼지 않지만 임박 투표자. 그러니까 일주일 다가왔을 때 그때 이제 인물로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인물론하고 대세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두 개의. 근데 지금 인물론에서는 인물론과 대세론을 둘 다 따졌을 때 이 결과예요.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호명하는 게 38%다. 예, 이재명 전 대표. 그렇네요. 예.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 79% 무당층 180명 중에 79%의 미결정자가 사실은 흩어질 때 그러면 홍준표나 한덕수, 김문수 쪽으로 다 갈 수 있느냐? 몰빵되느냐? 그렇게 않다. 예, 가설을 세우기조차도 쉽지는 않습니다. 가설을 세운다면 이 비례에 맞게끔 분산될 것이다. 이 79%는 어느 비례?
요 지금 탑라인 비례 있지 않습니까? 38대 7대 7대 7, 6, 2, 요 비율 있잖아요. 네. 요 비율로 갈 가능성이 일단은 상수예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정치적인 어떠한 사건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제 발표된 전국지표 조사입니다. 전국지표 조사를 보실 때에 전국지표 조사는 약간 보수적일 수도 있다. 왜 그러냐?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전부 다 응답을 조금 이렇게 핀셋으로 끄집어내듯이 끄집어내서 이제 응답을 받는 시골이니까 좀 그렇네요. 예, 읍면 거주하시는 분들까지도 네. 이렇게 되는데. 4개 조사에서 엠브렘 퍼블릭 케이스터리스 코리아 리서치 향후 리서치가 조사를 해서 14, 16일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거 역시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이고요. 1,001명이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5.5위를 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이 조사를 왜 지금 보여드리느냐. 지금 2개월 불과 40여일 남았죠. 조기 대선. 네. 그런데 이 조사가 한번 보시죠. 올해 들어서 꾸준히 정당 지지도가 붙었어요. 단 한 번도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인 적이 없는데 어제 발표된 37대 30으로 오차 범위를 넘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우세한 정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조금 더 가보시죠. 예. 여기 보시면 지금 한덕수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바람직하지 않다 대선 출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도 중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가 73% 나왔어요. 예, 중도에서 예. 확연하게 드러나네요. 예, 정권 나오지 교체. 마라. 예. 그렇죠. 네. 심판 봐야 되는데 예, 이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 자, 정권 교체론이 54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 2월 3주부터 지금까지 9번 조사 중에 교체 여론이 최대입니다. 또 최대로 나왔군요. 그렇죠? 여론도. 정권 재창출은 33%인데 예, 여기서 보시면은 네. 가장 낮은 타이 기록입니다. 음.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어요. 21%포인트. 자, 여기에서 이렇게 흐름이 있을 때에 3자 가상을 붙여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한동훈 45대 17. 이준석 8. 이준석은 10% 가까이 나온다. 여기 확인하시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결코 지금 어떠한 경우에도 오차범위 이내의 추격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허용하지 않고 있는 완톱 체제다. 즉 1강 다약 구도이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네. 홍준표는 24 나왔습니다. 이재명 45는 그대로 꾸준하고요. 그리고 자 김문수 22. 김문수 22. 오히려 떨어졌네요. 홍준표보다 떨어졌죠. 아하. 요거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자 여기에서 그러면 그나마 많이 나왔다는 홍준표와 45대 24. 45대 24,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났을 때에 네. 무당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당층 19대 16, 5.5 이내의 격돌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약하지 않습니다. 무당층 중에 43%가 아직 아직 없다? 결정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요 43% 절반이라 따지고 190명의 절반이니까 대충 한 90명이다 따지면 여기 9%를 더해 보시죠. 네. 이 미결정자, 무당층 중 미결정자가 전부 다 홍준표로 간다고 하더라도 답이 안 나오죠 지금. 그러면 33이지 않습니까? 네. 오차범위 밖에 격차로 이재명 대표가 우세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미결정자가 모두 다 2등에게 가도 1등을 얻기 어려운 정세이다. 그만큼 1강 다약 구조다. 이거를 2강 내지 1강 1중이라고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는 그렇게 되려면 이게 좀 한 10%포인트 격차 정도로 붙어줘야 돼요. 네. 지금 너무 많이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하. 이 조사에서 MBS 조사에서요. 호감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호감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네. 비호감 비율이 지금 55%입니다. 이재명 대표. 그런데 다른 주자들 한번 보시죠. 김문수 71, 홍준표 73, 한동훈 74입니다. 호감 비율이 40%에 와 닿은 사람은 이재명 대표 41입니다. 김문수 23, 홍준표 22, 한동훈 21이니 뭡니까? 국힘 주자들은 되게 네. 비슷하게 20% 초반대입니다. 호감도가 이렇고요. 자, 다자 대결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오른쪽 한번 보실게요. 다자 대결에서 네. 지금 좀 보시면 잘못 묻는 답이 쭉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허. 빠질 때에 누구한테 가는지 한번 보시죠. 누구한테 갈까? 누구한테 가는지 한번 보시면 이재명 대표한테 가고 있어요. 여기서 7%포인트 뛰었습니다. 예. 자,
잘못 온 응답, 무당층, 중도층 그쪽에서 빠지면서 결정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미결정자가 결정으로 들어올 때 들어올 때. 그러면 누구한테 가느냐를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한번 보신다면 지금 김문수는 오히려 살짝 오차범위 내에서 흔들리면서 홍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살짝 뛰어나왔다고 하지만 886이에요. 네. 886. 886. 그때 이재명 대표는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변동으로 좋아지고 있다. 즉 잘못 온 응답이 빠질 때 네. 이재명 대표가 높아진다. 이거는 무당층에서 미결정하시는 분들이 네. 선택을 하시는 시점에 어느 쪽으로 갈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다. 네. 이러면 이제 무당층 논란이 좀 해결됐습니까? 예, 해결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 지표를 가지고 오늘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봉신 부대표. 아 예. 그러니까 이게 기사 헤드라인만 보면은 와 이게 한덕수가 이재명 대항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숨어 있는 행간을 잘 봐야겠네요. 예. 수치를. 반명 야. 빅텐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반명 빅텐트가 되기만 하면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려면 예. 첫 번째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나머지 빅텐트의 구성이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했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탄핵이 찬성하는 사람이 주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은 아마 한동훈 정도인데요. 지금 네. 한동훈이나 안철수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빅텐트가 가능한데 그럼 한동훈이 나머지하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네. 유승민 이게 지금 룰 때문에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유승민이 2020년에 미래통합당에 통합해줬는데 그리고 국회의원도 못했습니다. 당직도 못 맡았어요. 그렇죠. 예, 완전히 소외됐죠. 예. 이준석 밖에 나와서 창당까지 했어요. 울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기는 창당 안 한다 이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창당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되기만 하면 반명 빅텐트가 효과가 있지요. 있는데 그러면 이준석 같은 경우엔 이준석은 당선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소한 2등이다. 국민의힘이 3등인데 3등하고 왜 단일화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만약 이준석으로 단일화하면 단일화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안 되겠네. 그게 되겠느냐는 거죠. 예.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은 당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기타금 3억을 내야 되는데 본선 5월 4일 날 본선 3억은 그럼 3억은 일단 날리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나머지 부대 비용까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정치 자금이 모여져야 되는 얘기이고 당대당 통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빅텐트가 되기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그게 컨벤션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구도 단일화 효과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전제 조건이 많이 돼야 돼요. 조건이 너무 많아요. 조건이 많다. 조건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그 텐트가 과연 빅이냐 아니냐는 텐트가 크냐 아니냐는 옆에 텐트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이재명 텐트가 더 크면 어쩔 건데.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령 유승민 입장에서 예. 그러면 국힘 텐트하고 이재명 텐트하고 봤을 때 이재명 텐트가 신상이냐 네. 또 더 크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사실은 네. 어느 텐트로 누가 들어가냐는 거는 사실은 소설에 가까울 수 있는데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가능성이 거의 16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근데 16분의 1 되는 가능성으로 빅텐트가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네. 조금 더 다른 가능성도 놓고 봐야 된다라고 아, 생각이 됩니다. 참 어렵다. 어렵다. 빅텐트 처지가. 그래서 어렵다. 한덕수가 네.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예. 제한되고 있고 아하. 실제로는 김문수의 지지도를 끌어오는 건데 그게 카니발라이제이션입니다. 아. 보수 성향이신 분들 내에서의 잠식 효과죠. 김문수가 가진 걸 뭐 한덕수가 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이 이게, 아니라? 그렇죠. 확장이 되는 것이 한덕수 아니고 뭘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김문수를 갉아먹고 있다. 맞습니다. 요런 지금 상황이라고 예. 보시면 정확하게 아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속 시원하게 정말 단박 정리가 오늘 된 것 같습니다. 예, 김봉신 부대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